예, 정치권 상황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을 하면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이 강력 반발한 야당은 예정된 61개 법안 처리까지 거부하면서 정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지 12일 만에 다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침묵을 깰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이 됐겠습니다. 거의 다 입장을 한 것 같은데, 자, 긴급 소집됐거든요. 자, 오늘이 끝장이 날까요? 방금 파악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최고위원 긴급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소집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소집한 이유는 이대로 계속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가 계속 가다가는 분란만 일으키고 끝내는 당이 공멸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총 소집을 김무성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소집을 했고 오늘 김무성 대표 측의 이제 방향은 이렇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최고위에서 의총 소집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 소집 요구를 해서 그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는 걸로 이렇게 하면 최고위가 결정이 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그래 알려졌습니다. 일단 의총 소집에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의원총회 소집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정도의 어떤 프로세스 정도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최고위원회 권한에 보면 새누리당 당헌 33조 2항에 보면 그 최고위원회 기능에 그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친박 대 비박 간의 어떤 그 극단적 충돌을 막기 위한 어떤 고육주책으로 좀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 친박계가 의원들 서명을 통해 갖고 그 서명을 통한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세력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30여 명 서명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내고 원래 10분의 1만 되면 의원총회 소집 요건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당연히 요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명을 통한 의원총회 소집이 되면 당연히 세력 대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최고위원 회의의 이름으로 그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 같고요. 그 의원총회 소집에 대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의원총회가 열린다면 과연 거기서 그 표결까지 가는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표결 전에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거냐 이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 부장님, 새누리당 주변 여론은 어때요 지금? 가장 큰 여론은 이러한 사태,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바로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 경우에 당청 갈등이 부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으로서도 이 40% 내외 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물어볼 경우에 그 내용은 또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율이 상당히 예민한 가운데 시간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 또는 당 지도부의 입장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의 결정으로 원내대표가 되었듯 명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바로 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분이 의원들의 결정대로 나의 거취가 결정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바로 그것이 의원총회에 공감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오늘 어쨌든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새누리당이 불참을 했는데 표결을 참여를 통한 부결은 좀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투표 방식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명 비밀 투표예요. 물론 전자 투표를 하지만 전자투표하는데 의원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반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성 반대를 표결하는 부분이 있고 투표 장소에 별도로 설정된 투표 장소에 가서 전자투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투표 장소에 가서 전자투표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 투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했을 게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전체 160명 중에서 찬성 반대 기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누가 또 이탈을 했니, 뭐 어떤 찬성을 했니, 반대를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예 투표 참여 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혼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가표를 던진지 부표를 던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이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야당 보이콧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60대 민생법안 참여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나왔어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관성적 반대라 할까요? 아, 그래요? 너무 좀 어떤 사안이 여당하고 어떤 뭐랄까 대결 구도가 생기면 바로 보이콧을 하거나 안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에 정한 원칙대로 갔다면은 훨씬 국민들에게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개정안대로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61개 법안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고 그게 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온 법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새누리당이 뭐 불참을 하고 사실상 보이콧을 해서 국회법 재의결을 뭐 무산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뭐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훨씬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사실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해서 폐기가 됐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는 211명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정부로 보냈는데 정부가 그것을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왔다면 당연히 표결을 해야죠. 표결을 해서 그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해야죠.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새누리당이라는 어떤 정당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임무가 방기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했다는 게 더 아픕니다만은 표결을 해서 이탈표가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정당이라는 게 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탈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한테 심각한 뭐 리더십에 뭐 상처를 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또는 6월 25일 날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안 해버렸다. 이건 저는 굉장히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어제 보셨죠? 본회의 표결 장면.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어떤 국회의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정당에서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과연 국민들이 이 정당들을 지지하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휴대전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국 1,004명 응답률은 19%였고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정치 혐오가 깊은 20대에서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절반에 가까운 무려 45%입니다. 그래요? 이 국회의 거부권 행사, 앞서 김철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 국민의 어떤 헌법기관 개별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그런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총선에서 의정활동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또 극심한 어떤 정치적 혼란 양상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전문가들이 그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족을 많이들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이번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고 현재의
국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자,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면 두 분 말씀대로 당당하지 못했죠.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이나 이 각종 이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투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때 그 당시에 여당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논리라고 차치하고 자 그러면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오늘까지 온 이유를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국회법 개정안이 들고 나왔습니까? 새정치연합에서 그 세월호 시행령 문제. 세월호 특별위원회 예, 예. 그 조사위원 한 명 선정을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새정치연합에서 계속 들고 나와서 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새정치연합도 아예 세월호 그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그 예. 조항을 넣었으면 돼요 법에다가 모법에 넣었으면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그 이제 저 유가족 위원회나 이쪽에서 강력하게 이 조사위원 한 명을 공무원으로 해서 안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예. 본인들이 지금 합의상을 다 깨고 지금까지 온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야 공이 법을 하나 만들 때 잠시 후 한 발 앞을 못 내다보고 법을 만드느냐 예, 예, 이거죠. 예. 이런 부분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이 물론 그 졸속으로 뭐 여야 합의해서 끼워넣기 했다는 뭐 그런 비판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안이 제출된 예, 적이 예. 있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에 1998년도인가요? 이거보다 이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을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로서는 예. 국회의 권한으로서 그러니까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예, 관련된 예. 부분을 어떻게 예.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왔던 거고 예.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게 공무원연금 개혁법 그 개혁안하고 같이 연계돼서 처리되면서 예, 이게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드리고 행정부 입법부의 근데 어떤 제가 신경전이 한번 더 계속 보태면 돼왔죠. 자 예. 국회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뭐냐면은 과거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단체 요구에 새정치연합이 끌려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지금 두 분 이렇게 논의하시는 대로 좀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후유증을 남기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예. 이제 좀 공이 약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가장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물러날 뜻은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여론, 민심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명분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명분 뒤에 있는 것이 유 원내대표로서는 여론, 바로 표심에 달려 있을 텐데요. 예, 예. 이 전국적인 여론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힘이 좀 실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차 범위 내 또는 오차 범위 밖에서의 결과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에서 대통령은 강자, 유 원내대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약자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된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전할 수도 있는 고전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 새누리당 지지층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여론은 조금 온도차를 달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은 새누리당도 대통령도 좋지 않고 이 많은 인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국정 수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인데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여론이 이 사퇴해야 된다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예. 대구 경북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 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실어주려고 하는 지역구 구민들의 여론도 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화면에서 보시듯이 예.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지역구 구민은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바로 이러한 여론의 어떤 갈등의 이 진원지 어떻게 보면 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TK 지역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어떤 시간적 압박 때문에도 예. 유 원내대표의 어떤 사퇴 쪽에 이 지지층들의 무게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역구랑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는 그래도
이 지역의 기반은 단단히 다져왔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3선 의원입니다. 특히 대구 동구을은 아버지가 이 차지했던 대구 중구의 간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2005년 11.6 바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지역의 기반을 가졌거든요. 당시 강력한 경쟁 후보였던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던 이강철 후보를 당당히 큰 표차로 꺾고 가반 이상의 득표를 만들었거든요. 2008년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 득표가 80%가 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이 70%에 가까운 득표력을 얻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다. 눈치 보지 않는 인물이라는 라는 평가가 자신감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겠는데, 자,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치 이야기를 하겠죠. 시기, 명분, 또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기 추경 얘기에 굉장히 많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경을 마무리하고 좀 떠나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좀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약에 자 추경을 끝내놓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만약에 의견을 표명했으면 오늘 저런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 안 오죠.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오늘 진퇴에 대해서 할 얘기 있느냐, 할 얘기 없다. 의총 소집 생각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무성 대표도 가능하면 의총 소집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맞습니다. 의총 소집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도전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긴급 의총이 최고위원회 열린 부분은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김무성 대표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의총을 요구를 하고 그럼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왜냐하면 더 끌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도 공멸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 의총이에요, 이제. 자, 그렇죠. 의총에서 그러면 신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거냐. 원래 그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자, 서로가 각 이제 활발한 찬성, 찬반을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 자체에서 분위기를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 유승민 원내대표 끝까지 표결로 가자라고 주장했을 때 표결 안 갈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 표결로 가면은 대통령 모양도 아주 이상하게 되고 그렇죠. 박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양자 이제 체결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집권 여당의 제1대 주주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유승민과 맞대기라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이런 양상을 몰고 온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 책임이 좀 더 커요. 그게 본인이 지금 일까지 버틸 일이 아닌데 이제 의원들에게도 지금 대통령이나 유승민이냐 이걸 지금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대표가 왜 원내대표가 저런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덕이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의총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송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찍어내기나 뭐 친박계 끌어내기 이 모양으로 밀려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월 25일 발언에 정치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어제 사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211명이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정부로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대통령이 그 법리적인 해석을 떠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두는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인 유승민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박계 여러 지지를 받는 유승민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친박 대 비박의 어떤 대결 구도가 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두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만둔다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이제 그 TK 지역을 벗어난 뭐 부산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그나마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새누리당 구조가 된다면 과연 선거에 유리하겠느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송 교수님. 내일 열립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됐네요, 그러면. 운명의 날이 됐는데
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실 결론이에요. 저런 부분은.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 불신임이 됐다. 그렇다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의원들에게 유승민 의원은 찍어내기를 당하는 결과가 이제 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은 더 코너에 몰리는 것이고 예. 또 만약에 예. 재신임이 됐다 할 때는 예.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더 큰 문제죠. 자칫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은 대통령이 예. 또 다른 또 제3의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예를 들어 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 봐서는 예.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두 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신임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친박계 최고위원들 어떻게 될까요? 입지 굉장히 줄어들고, 뭐 지난번에 사퇴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먼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떤 다른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이런 당내 내용 상황이 아주 격화되고 뭔가 친박계가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예.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위원 회의에 상당 다수가 예. 유승민 사퇴를 원하는 최고위원이 다수입니다. 다수인데 이 다수가 그러니까 친박계가 사실상 의원들의 분포로 봤을 때는 그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예. 의원총회 소집에 동의를 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하자고 했던 것은 뭐냐. 이건 김무성 대표의 나름대로 판단과 선택이 예.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적어도 서청원 최고위원 이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예. 교감이 있어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 소집에 동의가 된 것이죠. 만약 이런 게 없이 예. 그냥 의원총회 소집이 돼서 예. 그야말로 재신임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데 의원총회 소집에 동의할 일은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럼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된다. 네. 이런 결심을 갖고 예. 친박계 최고위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불신임했을 때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이 봉합이 되겠습니까? 이미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예. 이 불신임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새누리당 모습을 바라보는 이 국민, 특히 지지층의 경우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더 큰 내용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내대표가 오느냐가 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 바라보는 향후에 새로 임명이 되어지는 원내대표가 예. 대통령하고 관계에 어떤 모습을 비춰지는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이를 바라보는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의 경우에도 왜 당대표가 이러한 국면을 조정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그래도 수고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김무성 대표에 대한 평가라면 향후에는 예. 더 큰 일이 닥쳐올 때 어떤 조정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당대표의 기능뿐만 아니라 역할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평가까지 더해진다면 예.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 의총이라는 것은 16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동원되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떤 갈등에서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플러스 정치가 되기보다는 예. 마이너스 정치. 그래서 지지층들은 앞으로 소통을 얼마만큼 잘해야 될지 또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요. 유 원내대표가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위 도중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지금 신경이 많이 복잡할 것 이제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이 계속 분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이제 대표로서 결단을 내려야 돼서 그렇죠. 결단을 내렸고 예. 어떻게 보면 이 결단 자체가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어느 쪽에 어떤 누구의 지지 입장을 보이냐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결정적이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자, 최고위원을 소집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는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 중간에 이제 그 박차고 나갔다. 그런 게 나간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좀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편을 들어줘서 좀 이렇게 대책점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했겠죠. 했는데 예, 예.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임을 망각하는 행동에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기대했다면 김무성 대표는 결정의 순간 어떻게 되냐.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 부분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충분히 감안을 못했지 않냐.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마 지금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운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판세를 잃는 여당의 판세를 잃는 또 청와대와 집권 여당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이게 마찰에 해결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세를 잃는 게 조금 너무 본인만의 유리한 쪽으로 판세를 읽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일우총에서 불신임 되면 백의종군 하는 겁니까? 백의종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입지가.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상당히 어렵은 상황이 되겠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 가까이 있다가 멀어진 분들이 정치적으로 회생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점 본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뭐 대구의 어떤 차세대 지도자급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그 정치 생명을 잃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6월 25일 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 새누리당에 먹혔다는 거죠. 먹혔다는 거고 대통령 의도대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통령의 의도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고 그 장악력을 가지고 일정적으로 공천에 대한 영향도 행사할 수 있고 당내 세력을 재편해서 총선 이후와 대선, 그러니까 대선 전에 후계 구도 관리에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퇴임 이후까지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내일 그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바로 후임 원내대표에게 나올 건데요. 23일까지 정부에서 추경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영향력이 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계 의원이 되든 비박계 의원이 되든 청와대의 영향력이 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고려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내일 이제 불신을 받으면 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아마 자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낙인 찍기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낙인을 지울 수 있는 만약에 재심 불신이 됐을 경우에 이 원내대표로서는 낙인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총선밖에 없습니까? 영구히 가는 낙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여론은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약자에게 동정론이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주목도는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당장 등장은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할 일은 하는, 할 말은 하는,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인으로 이 낙인이 아니라 각인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역구의 득표력도 살아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내임덕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희생된 듯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르면 그래도 김철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의 맹주 정도로 재부활하는 효과도 분명히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승호 건국대 교수, 김철근 건국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